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의 주잠씨입니다. 편안한 주말도 보내셨습니까? 자, 금주 들어서 국내 증시 자체가 조정을 받는 구간 속에서 HLB 주가 자체는 약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미세한 그런 조정 정도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특이한 사항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 자체와 단기적으로 HLB 그룹 내에서 주가의 변동성을 함께 일으키고 있는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HLB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도 투자 경고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될 정도로 시장에 상당히 HLB 그룹주와 관련해서 기대감도 많은 그런 모습인데 간략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청취 이후에는 주참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꼭 한 번씩만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HLB 주가 자체가 지난 주말에 장대의 몸통 양분 하나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장중한 때는 65,000원 정도 수준을 주 후반에 약간 깨트리는 그런 모습도 드러났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대로 64,000원 정도의 가격대가 좀 지지가 되어지고 밑에 하단에 62,500원 정도의 가격대가 결국은 이 부분 자체가 상당히 추세적으로 중요한 그런 가격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도 전략 자체는 좀 똑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하지만 최근에 시장 자체가 일단 변별력을 좀 강하게 변동성을 키우는 그런 모습이죠. 주 후반에 지난주 주 후반에 코스피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양시장 모두가 강력한 거래소 시장의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저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이 1배 미만에 있는 저평가 종목군들 위주로 외국인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가 강하게 유입됐던 그런 모습이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같은 경우 한 줄 놓고 본다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소폭이나마 지난 주말에 동반적인 순매수를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인데 다만 이제 기관들의 매도세가 코스닥 시장에 집중적으로 아직까지는 코스피 시장과는 달리 출회가 되어지다 보니까 연기금이라든지 또는 투신, 보험, 그죠? 여타 사모펀드 계정까지도 일제히 현재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같은 구간 속에서 HLB 주가 자체가 이렇게 고가권에서 고가 놀이를 꾸준하게 해주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상당히 힘이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역시 6월달 이달 중순 이후에 전후해서 코스피 시장의 이전 상장과 관련된 예심 청구 결과가 아마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뭐 공시적인 상황에서 두드러진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다만 그와 같은 기대감과 더불어서 간암 치료제와 관련된 FDA 허가 기대감이 여전히 주가에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3월달에 파이널 리뷰부터 시작해서 5월 16일 정도 전후해서 FDA의 임상과 관련된 결과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다만 주가 자체는 바닥권 영역에서 박스권을 좀 보여주고 난 다음에 강력한 1차 랠리를 보여주고 적정 구간에서의 가격 조정을 거치고 나서 또다시 2차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너무 강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종목 자체에 대해서 고가권 놀이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뭐 외국인이 되었던 또는 기관이 되었던 이와 같은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 기관들이 수급을 쥐고 있는 구간 속에서 세력들의 피날레도 한 번쯤은 기대를 해봐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계속적으로 BW라든지 CB와 관련된 물량들도 다 받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종목 자체가 주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 7만 원대의 가격대의 돌파 이후 그죠? 6만 원선을 일단 돌파하고 난 다음에 7만 원의 가격대를 돌파하고 나서 이 부분의 안착 여부 자체가 결국 8만 원까지 한 단계 더 레벨업을 시켜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일단은 7만 원 이상을 돌파해주고 나면 그 이상권에서 매물벽의 부담 자체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2019년도에 일단 8만 원대까지 강력한 랠리를 보여주었을 때 그때 뭐 제약 바이오주들의 강력한 시세 파동이 나왔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때 충분히 이때의 2019년도의 고점을 8만 5천 원 찍었던 그런 모습이니까 그 이후에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의 주가 자체가 하단과 그리고 상단 부분에서의 어떤 박스권 정도의 구간을 거쳤기 때문에 이때의 강력한 매물대는 이제 충분히 소화 자체가 롤링을 주면서 소화가 되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7만 원 선 안착 여부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부분이죠. 자, 물론 이제 어떤 세력이든 간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이 종목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고가권에서 BW, CB와 관련된 물량을 받아갔던 그 세력들 입장에서도 한번 좀 털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우리가 여전히 일단 수익이 나와 있는 보유자의 영역에서 익절 가격, 그러니까 수익이 나와 있을 때 우리가 본전 가격까지 다시 갈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수익이 많이 날 때도 있고 또 손실이 많이 날 때도 있는 그런 모습인데 수익이 나와 있는 구간에서 수익을 적절하게 지켜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 익절 가격을 일단은 큰 틀에서 64,000원을 제시했고 그리고 6만
62,500원 정도의 흐름 자체도 여러분께 짚어드렸던 부분 자체를 한 번 더 기억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 주말에 HLB에 대해서 지금쯤 매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궁금해해서 여쭤보신 분도 많이 계신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보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강한 그런 모습이고, 하지만 고가권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 자체가 아직은 터져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서 완벽하게 여기서 누군가의 물량을 떠넘길 정도로 물량 바지를 시키고 나서 세력들이 털고 나가는 그런 모습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밑에 하단 부분에 이제 5일 이평선을 일단 회복을 시켜주고 있는 구간 속에서 밑에 10일 이평선과의 이격 자체와 캔들상의 이격도도 많이 현재 좁혀져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10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의 이격도 있는 그런 모습이죠. 다만 여기서 좀 고가권에서 롤링을 좀 줘가게 된다라면 이격 자체가 좀 좁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64,000원 선을 좀 깨어지고 난 다음에 62,500원 정도의 구간 자체가 바로 10일 이평선이 깨어지고 난 다음에 한번 좀 힙소 전략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니까 결국은 10일 이평선 정도를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지난 주말에 미국의 비농업 지표 자체가 워낙 시장의 예상치 대비 훨씬 더 좋아졌던 그런 모습이라서 금리 인하의 어떤 기대치 자체가 이제 3월달은 좀 물 건너간 그런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CPI나 고용 지표가 물론 이제 2월달부터 5월달까지 어떻게 나오느냐가 더 중요하겠지만 현재는 3월 금리 인하 자체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이제 시장은 조금 이제 지연될 것이라고 팩트를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5월달에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점도표 상으나 시장이 전망치는 한 71% 정도이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1분기나 2분기 접어드는 구간 속에서 고용 지표라든지 또는 CPI와 관련된 물가 지표 자체가 과연 연준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부분 자체에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올해는 어차피 금리가 피봇 기대감과 함께 금리의 어떤 고점 인식 자체가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올해 신약 자체가 만약에 허용이 되어져서 실질적으로 국내로 봤을 때 9번째 국내 신약의 쾌거를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이라면 원가율도 낮아서 중국 시장에 어떤 대량의 생산 체제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원가율도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간 속에서 올해 HLB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 자체, 그죠? 펀더멘탈적인 부분, 물론 매출액 자체도 당연히 증가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원가율이 낮아서 수익성적인 부분 자체도 개선되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이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여전히 주가 자체가 흔들리면 저가 매수, 그죠? 위에 고점에서 조금 차익성 물량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또 저가에서 받치는 물량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지만 저기서 고가놀이에서 누군가가 먼저 치고 나올 때 우리가 적절하게 익절 가격에 대한 설정 자체가 없다라면 또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죠. 뭐 한마디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서 그 부분만 잘 좀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이한 공시사항 자체가 나와 있는 것은 1월 25일자 이후에는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공매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신용과 관련된 신용 잔고율 같은 경우도 여전히 뭐 0.5% 정도 수준이니까 잔고율이 크게 증가되는 모습도 아니니까 이 부분 조금 여러분들 본회적으로 보시기 바라고요. 자, 수급적인 부분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반적으로 이제 매도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은 큰 물량 자체는 아닙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면서 기관과 함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었던 그런 모습인데 일단 개인들은 좀 많이 올라서다 보니까 조금 경계 매물도 좀 추대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결과론적으로 이 종목 자체가 고가권에서 한 단계 어떤 변동성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부분 자체는 결국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먼저 선행적인 매도 자체에 의해서 주가가 좌지우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익절 가격만 잘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일 주말에 미국 증시가 다소의 어떤 그 지표의 또 흐름 속에서도 나름대로 좀 선방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국내 증시는 주 초반부터 경계 매물 자체가 좀 출회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래도 HLB의 주가 자체가 코스닥 시총의 3위의 입지를 그대로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제 4위와의 격차, 5위와의 셀트리온 제약과의 격차 자체도 조금 더 벌려가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적정하게 시장이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했을 때 패시브 자금과 관련된 기대치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내다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시장의 어떤 정치적인 체력 자체가 지난 주말 이후에는 조금 다시 한번 아직까지는 완연한 그런 정치의 체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즉 에너지가 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국가권에서의 대응 전략보다는 좀 신규 매수는 눌림목을 주는 구간에서 65,000원 정도 구간에서 적절하게 지지력을 받아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견조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는 구간에서 좀 신규 매수가 적절하지 않겠는가 해서 현재는 보유자의 영역에서 좀 더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분기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체크를 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주 초반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운전 하시고요. 또 길도 좀 많이 미끄럽더라고요.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참시 구독자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